안녕하세요. 샘 감독의 영상생활 샘 감독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나리오를 공동집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BFS, 비필름스쿨이라는 영화 모임이 있는데요. 그 영화 모임에서 이미 여러 번 했던 형태의 모임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이 영상은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즐겁게 쓸 수 있는 방법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를 같이 쓴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진짜 힘들겠다. 물론 힘들죠.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모임에 오신 분들이 그 시나리오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모임에 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서 거의 다 착안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키워드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 키워드조차도 저희 모임에서 채팅이나 직접 여쭤보거나 아니면 모임 채팅방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키워드를 하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F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 장르입니다. 저희 모임에서 이미 장르 정복이라는 주제로 2편의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장르에 집중한다는 컨셉 정도의 프레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은 오마주하고 표방,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장르 종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영화에서 나온 장르적 특징을 시나리오에 넣는 거죠. 그럼 장르와 SF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공동 집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르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장르에는 뭐가 있죠? 스릴러, 공포, 코미디 같은 게 있잖아요. 성룡 액션 장르, 스티븐 시걸 액션 장르 같은 표현도 합니다. 같은 인물이 같은 류의 영화를 많이 찍게 되면 크게 장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좀비물, 카체이스물,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 같은 소재가 장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는 영화에서의 장르라는 건 그냥 반복됨을 말하고요. 연속해서 관객들의 선택을 받은 영화의 특징들을 묶어서 장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F를 순수하게 풀어보자면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어려웠나요? 네, 일단 잊어버리시고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주로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모임에 오신 분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SF 영화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죠? 아이언맨, 어벤져스, 해리포터, 아바타, 월리, 매드맥스, 매트릭스, 스타워즈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딱 떠오르는 상업 영화들. 그리고 저번 주에 같이 본 영화 이터널 선샤인도 SF죠. 저희 저번 주에 영화 같이 봤습니다. 분석 상영회라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마인드맵에 정리를 합니다. 마인드맵이 뭐냐면 이런 게 마인드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씩 적는 거죠. 그 적은 영화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마 CG가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CG가 들어가면 SFG, 우주가 들어가면 SFG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법이나 과학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SF 하면 떠오르는 것. 왜냐하면 사이언스 픽션이니까요. 그 과학적 허구를 주제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보자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 크죠. 상업용 SF들은 스케일이 큽니다. 그럼 저 영화들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영화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없는 영화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은 대부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의 수호가 있죠. 지구를 지키자. 외계인이나 악당. 계속 외계인이나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다 보니까 조금 진부해져서 아바타에서는 지구인으로부터 외계인을 지키죠. 과학이라는 소재를 풀어내기에 가장 스케일 있는 결론이 정의 수호니까요. 영화는 스케일이 클수록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과학이나 마법을 소재로 하면 정의 수호, 나아가서 지구 수호를 주제로 해도 그럴싸해지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SF 영화들의 메시지는 결국 되게 거국적입니다. 지구를 수호하든 마법 세계를 수호하든 심지어 외계 행성도 인간이 수호를 하게 되는 거죠. SF 단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희가 SF 못 찍을 것 같죠. 근데 엠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외국 단편 영화들을 모아놓은 채널인데 이 채널을 보면 그냥 단편이 아니라 SF 단편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SF가 사실은 가장 따라하기 어려운 장르일 것 같은데 가장 해볼 만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기본적으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숙명이 있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대사 한 줄만 전에 봤던 영화에서 비슷하게 나와도 저거 표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흐름만 비슷해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에 봤던 외계인 침공 영화를 외계인 껍데기만 바꿔서 다시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할 때 독창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를 넣기 가장 편한 방법이 인간의 생사나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재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에 보면 시간 반복, 도플갱어, 공간 이동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타임머신이나 화면 분할을 이용한 인물 복제, 다중우주로 이동하는 문 같은 쉽게 만들 수 있는 C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완성도를 위해서인지 CG 사용 분량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럼 표현에 있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SF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렵지 않게란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메시지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장르와 메시지. 그 중에서도 메시지가 먼저인데요. 장르를 정하고 메시지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었습니다. 아까 그 채널에서 단편 SF의 메시지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주로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소외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자, 사랑의 본질을 찾자, 주로 이런 종류의 메시지더라고요. 집에 있는 바닥 타일을 하나 뚝 열었더니 웅덩이가 나왔고 그 웅덩이 속으로 들어갔더니 나하고 똑같은 놈이 나와서 끄집어내서 나를 구했다. 이런 종류의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CG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한 명 더 나오는데 뒤집어 쓰고 있어서 난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한 장면쯤에서 얼굴 딱 보여주면 아 같은 사람이구나 인지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작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도 장르정복 1, 2편에서 메시지로는 악행의 책임 전가 그리고 사랑의 본질 같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보통 메시지는 불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게는 나와 내 주변 관계에서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크게는 사회적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메시지가 이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회 문제 같은 걸 많이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갖는 특성이 1대1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다룹니다. 특히 사회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뭐가 불만이신가요?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보는 거죠. 어떤 분은 사회의 그 유리벽, 그 계급 간의 불평등을 다루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그 시대에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문제들을 주제로 메시지로 담아보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의 일부를 차용을 해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정확히 다루지 않으면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함부로 다루기보다는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뽑아와서 제작을 한 게 대표적으로는 저 양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살인자들이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받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대상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방식으로 그는 그렇게 믿는 거죠. 마인드헌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 일화를 다뤘는데 미국에서 연쇄살인범들을 잡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미친놈이다. 그래서 패턴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떠한 대상에 책임 전가를 하는 방식의 사람들이 연쇄살인범들이었고 그 실제 이유는 보통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그 마인드헌터의 결론은 내 강아지가 시켰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의 특징들만 가져와서 영화의 메시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메시지가 정해졌다 치고 다른 영화들에서 그 비슷한 장르 혹은 비슷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의 고통, 사랑은 단맛과 쓴맛이 있는데 쓴맛은 어떤 것이고 그 쓴맛조차도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던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다룬다면 이터널 선샤인의 몇 가지 특징들을 가져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끝나면 이것들을 다시 재조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미지나 그런 부가적인 설명 자료들을 많이 포함이 된 대본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PPT도 하나 만들어서 촬영 기획서 같은 거 하나 또 전달드리고 이렇게 제가 한 2, 3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사진 콘티 같은 경우에는 한 40장 정도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막 정리를 해서 퍼즐을 맞추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영화 제작 과정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영화판에 용기가 없어 못 갔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한번 써보자. 이 과정을 10년을 했더니
영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